$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너무 싫습니다. 뭐가 딱 안 나오면 예, 못 나오면 바로 장내 빠지고 뭐 빠지고 국채금리 올라가고 뭐가 이렇게 뭔가 이미 기대한 건데 예상한 건데 안 된 것 같은 건데 다시 되는 거. 좀 짜증 나는데요. 하여간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뭐 시장을 분위기는 미리 우리 장 부사장님의 목소리 톤과 표정으로 다 네. 감지하셨을 테지만 방금 전 마감된 네. 미국 시장이 또 몇 거래일 동안 좋았는데 네, 좋았죠. 또 찬물이 좀 쫙 끼얹어지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네.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소비자 물가지수 뭐야?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것까지 내가 챙겨봐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네, 많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봐야 되면 또 봐야죠. 뭐 글로벌 추세니까요. 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 얻어가야 됩니다. 인사이트를. 네.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장 부사장과 함께 방금 전 마감된 뉴욕 시장 마감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와, 오늘 드디어 이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되게 일찍부터 지금 옆자리에서 자리를 네. 지금 뜨끈뜨끈하게 데우고 계신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우리 이남우 교수가 미국에서 네. 미국 순회 공연을 방금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오늘 시장이 또 하락했기 때문에 또 때마침 여러 가지 들을 이야기가 많습니다.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와 함께 발표된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을 월가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볼까요? 예,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 상승으로 3대 지수가 하락했고요. 네. 11개 전 업종이 빠지는 정말 안 좋은 시장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바로 이어 3대 지수 흐름을 볼 건데요. 다우가 1.47% 마이너스, S&P 500 1.81% 마이너스, 나스닥이 2.1% 많이 빠지면서 시종일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줄줄 예, 흘러내렸던 맞습니다. 장대 음봉이 하나 보이거든요. 예. 그때 딱 발표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건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차라리 기계적인 게 낫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음. 예측을 아예 못하는 수준까지 돼버리면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번 달도 그랬는데 네. 다음 달이 최악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미리 좀 선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1982년 이후에 최고치인데 전년 동기 대비 7.5%가 나왔습니다. 엄청 높아지고 있는. 지난달이 7.2%였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소수 의견이지만 다음 달에 팔자를 가까이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까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안 되겠죠. 뭐 봐도 우리가 또 시장 대응을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죠. 봐도 못 본 척 할까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만 못 보자면 안 그렇습니다. 돼요.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보는데 네. 우리가 눈 감아버리면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약간 이 관점을 틀어갖고 봤더니 네. 이거 다음 그림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에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이 예, 안 안 좋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쨌거나 이렇게 어려워지면 지금 지지도가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쵸. 하다 보니까 파월을 통해서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을 좀 촉구하지 않을까. 그러면 예. 더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뭐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예, 지금은 예, 안 돼요. 그렇습니다. 해서 저희가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네. 하여간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어쨌거나 바이든의 최대의 어떤 그런 목적은 일단 물가를 낮추는 건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커피가 92%가 올랐습니다. 원두값이죠.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81%, 유가가 66%, 중고차가 45%, 호텔 가격이 37%가 올랐고요. 가솔린이 36%, 농산물이 25%, 럼버가 21%, 렌트가스 13%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물가 올라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나마 네, 그나마 뭐 임금이라도 상승하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많이 CME표도 올랐다니. 어치투를 보게 되면 3월달 금리 인상이 네. 50bp 가능성이 88.9%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가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네.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나온 얘기가 그래도 25bp다. 0.25% 포인트 오를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40년 만에 최고치 또 찍었더니 바로 50bp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그럼 우리가 기정사실화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읽기는 88.9라고 읽고요. 네. 인식은 뭐 100으로 그쵸.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기 10년 국채 수익률이 드디어 2자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2월에 2.033%. 예. 벌써 봤죠? 이것도 뭐 예, 한 며칠 기정사실화. 지나면 익숙해질 거니까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한번 글로벌에 한번 물가를 봤더니요. 일본이 0.8%입니다. 오? 왜 이럽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겁니까 혹시? 일본은 뭐예요? 왜 따로 혹시 이제 국가겠죠? 글로벌 시각으로 보시는 분 있으면 좋은데 글쎄 왜 이럴까 저는 답답한데요. 하여간 일본이 0.8%입니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3.5%, 한국이 3.6%입니다. 그다음에 쭉 보시면 독일 4.9, 영국이 5.4, 스페인 6.0, 미국이 7.5고요. 네. 러시아가 8.7이고 베네수엘라는 472%는 도대체 뭡니까 이건? 오, 저게 어떻게 네, 살죠, 그래서 일단 국민들? 혹시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교수님이 아시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 기름을 넣고 칫솔 하나 딱 주고 끝나더라고요. 결제할 때 칫솔. 네? 예전 TV에서 봤는데 기름을 완전 꽉 채운 다음에 기름값으로 칫솔 하나 주면 끝나던 그 화면이 기억나거든요. 뭐 칫솔이 그렇게 비싸요? 금 발랐습니까? 그만큼 물가가 어. 높은 국가의 모습인데 지금 이제 물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확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경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 또 한 가지 전 월급 받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후로 연봉이 삭감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 보시는 것처럼 진짜 올려줘도 안 실질 될 금리가 판에. 지금 0.1 마이너스 7.5니까요. 네. 마이너스 7.4%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도 7.4%의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돈이 지금 구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치명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급여가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또 금리가 또 올라간다 해서 어제는 BOA가 7번의 금리 인상을 점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상황인데 저희는 금리가 월급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올라간 겁니다. 이게 금리. 우리나라의 그 물가가. 평균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라고 제로입니다. 볼 수 있죠. 예.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네. 한 가지 기업을 제가 오늘은 재미난 기업 갖고 왔는데 어떤 어펌 기업이죠? 홀딩스를 갖고 왔습니다. 어펌은요. 할부 기업이거든요. 네. 할부 기업인데 재미난 게 이게 보시는 게 오늘의 5분 봉입니다. 갑자기 뚝 예, 떨어졌죠. 근데 지금 오후경에 딱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는 11.9%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갑자기 어떠한 이벤트 때문에 주가 급락합니다. 이 변동성이 너무 커갖고 위아래 한 30% 이상이 움직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어펌홀딩스의 4분기 실적이 트위터를 통해서 뭔가 나간 거예요. 공개가 된 거예요. 잠깐 나 발표가 돼야 되는데 누가 발표한 거예요? 그럼 트위터 사람이 실수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게 실수일까요? 아니, 트위터에 근데 그거를 이제- 쓰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좋은 실수면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보신 안 것처럼 좋은 이제 거를. 어차피 장 끝나고 반영될 거지만 이게 반영되어 주가에 좀 출렁임이 심했는데요. 이런 실적을 보시면서 우리 미국은 실적을 공개하는 걸 시간 내에 공개하는 거를 만약에 미리 나가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제 해프닝이었는데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오늘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기사? 저만이 아마 갖고 올 기사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기사? 딱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시장 대비 비싼 기업, 작은 기업, 적자 기업, 꿈의 기업이 오, 덜 빠졌네요. 선방했다. 예, 선방했다. 아니 잠깐만, 이거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지는 것을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예. 있잖아요. 벌써 이틀째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특히 네. 빠질 때 보통 엄청 빠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 덜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오. 비싼 기업 IGV가 퍼가 100배짜리 기업들이 모여 있는 네. 겁니다. 1.58% 마이너스였고요. 적자 기업 조그만 기업들이죠. 작은 기업 1.51%, 적자 기업이 1.19%, 심지어 꿈의 기업은요 0.62%로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좀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이미 반영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반영했고 언제까지 빠지겠냐? 예. 빠질 게 그렇죠. 적다. 이게 많이 빠졌다는 어떤 시각이 강해지기 때문에 조만간 진 바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맵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 붉은 물결이 지금 맵은요. 일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색깔 너무 싫은 게 눈이 피곤합니다. 눈이 일단 초록색이 눈에 좋잖아요. 눈이 피곤한데 하여간 뭐 간단하게 올라간 것만 확인해 네. 올라간 것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낸드 플래시 칩에 대한 가격 인상을 첨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뭐 칩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겠죠. 오랜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디즈니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네, 좋았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코카콜라 조금 좋았습니다. 올랐고요. 화가 나니까 답답하니까 많이 드신 마셔야죠. 거죠. 네, 드셔갖고 실적이 좋은 바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어제는 제가 딱 세어봤더니 한 30개 종목 이상 올라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거의 빠졌다. CVS는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많이 빠져서 그렇죠. 뭐 오늘 반등을 반등한 살짝 한 거. 거죠. 네, 반등한 거고요. 일부 보이는 녹색들은요. 나머지들은 그냥 올라간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네. 보잉이 아래쪽에 보시면 BA가 좀 네, 네. 화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행주 이것도 중에서. 최근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이 뜬다고 그러면 항공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률을 봤을 때 나스닥 지수가 2% 빠진 데 대비해서 빅테크 종목들이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뭐 2%, 마이크로소프트가 3% 2.89%가 빠졌는데요. 숫자로요. 그래서 일단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죄송합니다. 지나친 하락은 네. 아닌데 하락은 아닌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그렇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게 2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3월은 더 안 좋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안 좋으면 한 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좀 마음을 추스리시고 아까 얘기했던 좋은 기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 잘 보시면서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굉장한 변곡점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승을 했다가 또 안 좋은 경제 지표와 함께 국채 금리, 뭐 금리 인상 이런 이슈로 하락을 했다가 이런 시세 반복되는데 이럴 때 좀 닻을 꽉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투자 못 하잖아요. 못하죠. 잡아주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2월 26일 날 세 번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우리 이남희 교수님 필두로 해서 네. 한탱의 이사 그다음에 저까지 세 명이 총 출동해서 시장에 대한 최근에 어려운 점을 조금 풀어드릴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특히 네. 이남희 교수님이 앞에서 하락장에서 우리 가져가야 될 저평가 종목을 말씀해 주실 거고요. 네. 한탱에서 지난번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콘트로 뭔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 저는 배당주 포트폴리오 방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굳이 저기에만 또 반짝반짝을 그러니까 이거 해주셨는데 네. 여러분 시장이 오늘은 또 조정을 보였지만 네. 또 오른 날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그렇죠. 하락할 때는 왜 하락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디가 바닥일까에 대한 고민 왜 이렇게 하락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함께 매일매일 시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네. 드디어 만나뵙는 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장한테 얘기하고 싶네요. 네 뭐라고요? 제발 가만히 계십시오. 올라야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안 좋을 때 안 오늘 좋을 때? 같은 날 안 좋을 알고 때? 있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 지수 가만히 있어라. 아, 그렇죠. 종목하라 가만히 하락할 있어라. 때 가만히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한 6, 네. 7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리 일주일 하고 어제 네. 격리가 끝났거든요. 격리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집에서 뭐 저희 집사람하고 계속 네. 밥 먹고. 음. 근데 어제 아이가 이제 광합성을 좀 했습니다. 밖에 그렇죠. 외출을. 예. 밖에 또 돌아다녀야 네, 좋은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정말 평범과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를 네. 포시국에 느끼고 네,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의 반응 그리고 이 수준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한 7.3% 정도 예상했거든요. 네, 그래서 2%, 꺾인다고 3%. 생각은 안 하고 좀 더 이 인플레가 진행된다고 생각했는데 채권 금리가 이제 10년짜리가 2%를 네. 뚫고 주가도 한 2% 조정받은 거 보면 투자 심리가 여전히 약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greed and fear 그래서 이제 역시 그 fear의 국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큰 그림을 보면 국내는 물가가 고공행진하지만 상승률은 조금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네. 지금 계속 오르는데 제 생각에 몇 달 안에 정점은 찍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이번에 한 달 반 미국에 있으면서 느낀 게 렌트, 그러니까 CPI에서 가장 큰 항목인데 그렇죠. 경기가 워낙 좋아서 일자리 창출 많이 되고 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집에 대한 수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특히 미국은 나무로 집을 많이 져요. 그러니까 서부 같은데 근데 목재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이제 렌트가 오르고 그래서 이미 뉴욕 같은 데는 맨하튼 같은 데는 렌트가 사상 최고치고 샌프란시스코 외곽은 이미 높고 다운타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빠졌는데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물가를 높은 수준에 유지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 그다음에 뭐 이런 가격은 제 생각에 올해 신차 공급이 좀 늘어나면 좀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간 몇 달 안에 꺾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근데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금리 상승기에 시장이나 개별 종목의 적정퍼가 얼마일까.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으로 시장이 좀 변동성을 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기다려야겠네요. 그럼 3월에 혹시 50bp를 올린다고 하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가 파월이 그 코너에 몰려서 아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50bp를 딱 올리고 나면 오히려 좀 지나고 그 악재가 지나고 나서 오히려 좀 시장이 그러면 좀 더 안전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시장을 위해서는 25bp보다는 50bp를 처음 화끈하게 올리고 그게 이제 과거로 이제 되면 오히려 주가는 저 시장은 그러면 조금 더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이제 근데 이제 결국 뭐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시장이나 개별 종목의 적정한 퍼가 지금 얼마인지 경기는 좀 꺾이고 기업 이익 증가율은 둔화되는데 특히 금리 상승기에 적정 퍼는 얼마인지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제가 아마 처음 준비한 차트인데 좀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 뭐 10년 정도는 기업 이익이 10% 늘어나면 주가는 15% 20% 늘었어요. 왜냐하면 퍼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금리 하락기에.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기업 이익이 10% 늘어나도 주가는 그거보다 낮은 5% 상승밖에 못 하는 거예요. 왜냐 퍼가 점점점 내려오니까. 그래서 작년 말에 S&P 기준 시장 퍼가 23배. 그다음에 작년 초가 그랬고 작년 말이 21배. 근데 금년 들어서 주가는 빠지고 기업 이익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퍼가 20배까지 내려왔어요. 그건 상당히 호재인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여지는 있지만 하여간 이런 그 적정 퍼에 대한 고민 그게 이제 전문가들 특히 월가의 베테랑들이 가장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4분기 우리가 실적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성적표를 보여주셨었잖아요. 요걸 또 가지고 오셨어요. 더 추가시켰네요. 예, 그래서 뭐 새로 이제 그 이후로 실적이 발표된 점수를? 회사들 오늘 할 종목들 얘기 특히 보면 이제 포드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GM보다 조금 못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여기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딜러에 가서 약간 타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포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슈퍼카에서도 가장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페라리가 실제 상장돼 있습니다. 그거 뭐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티커 코드가 레이스예요. RACE. 그래서 페라리를 통해서 이 슈퍼카들의 세계는 어떤지,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아마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주식 분할 어떻게? 그러니까 아마존 다들 원하는데 여기 지금 실적 제목을 얘기는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글로벌 라이브 이제 밤 방송에 와서 자세한 얘기는 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조금 아마존이 알파벳이 분할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도 주가가 3,000불이 넘으니까 분할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아마존의 그 과거 역사를 보면 이 회사가 94년도인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에 닷컴 버블 때 3차례 분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히스토리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고 2017년에
어떤 그 투자가가 제프 베조스한테 물어봤어요. 주식 분할 생각이 있냐. 그래서 뭐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놓고 있다. 뭐 확답은 주지 않았지만, 근데 주식 분할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실제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주가가 좀 올라가면 이제 주식을 갖고 미국은 M&A 딜을 많이 하니까 좀 더 싸게 딜을 할 수 있고, 엔비디아가 원래 ARM 살 때 이제 그러려고 그랬죠. 이제 반대로는 이제 로빈훗 같은 데가 나오면서 그 주식의 그 일정 지분 fractional ownership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3,000불이어도 100분의 1만 사면 30불이면 주식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분할의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아마존은 당분간은 분할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 제프 베조스가 CEO는 이제 은퇴했지만 그 회장으로서 실제 아직도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이분의 철학이 분기 실적 이런 단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되게 아주 펀디멘털하게 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주주보다는 고객을 항상 중요시하는 회사여서 회사가 펀디멘털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니까 분할은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최소한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사실 근데 내용보다 채팅창에서는 교수님 준비하신 사진에 굉장히 네, 진짜 얘가 설명을 했네. 요즘 그래서 베조스가 요새 파티를 즐기고 있나요?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이제 같이 미국 영어로 이제 파트너라고 하죠. 사귀는 분 하고 나서 옷이 뭐 좀 요즘 이상한 옷을 많이 입는다고. 클로즈업을 하십니까, 비디오? 네, 그래갖고 그런 파티 얘기가 피크를 되게 화제입니다. 그래서 아니 좀 아마존 지금 주주들은 속이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이분은 파티를 그러니까요. 즐기고 있으니까 문매를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 스플릿 관련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부분 확인해봤고요. 이제 요새 또 얘기 많은 페이스북 메타 이야기를 좀 체크를 해보죠. 그러니까 뭐 메타가 실적 발표하고 한 30%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모든 것도 그 펀디멘털 대비 적정 가격이 얼마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그 페이스북에 이 그 그림을 올려서 제가 따왔는데, 그 IBM, 그러니까 IBM 요즘 뭐 별로 관심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IBM보다 메타가 현금 흐름 기준, 그러니까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이제 EBITDA 현금으로 나눈 건데, 이게 PER 같은 개념인데 조금 전문가들이 쓰는 개념이어서 그 개념으로 보면 메타가 전에 한 20배쯤 했는데 10년 전에 지금 10배로 떨어져서 IBM의 현금 흐름 배수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너무 과모에 매도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빅테크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제가 여기 정리했어요. 그래서 메타가 퍼 기준으로 16배, 시장보다도 낮습니다. 시장이 20배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현금 흐름 배수로는 11배. 그래서 저는 조금 과매도, 그러니까 리스크는 계속 있고 상반기 실적 안 좋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는 분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그 메타버스 하는 리얼리티 랩이라는 부분을 빼면 기본 비즈니스 페이스북, 그 인스타그램, 뭐 왓츠앱, 메신저의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49%예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비즈니스의 그러니까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이익은 여전히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했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우수하다. 그래서 아이가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 리워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IBM보다도 주가가 실제 현금 흐름 기준으로 싸다고 시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를 좀 더 한번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뭐 성장성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메타버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현금 흐름이나 그 기업의 내부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 메인 비즈니스의 영업이익률 49%면 빅테크 중에 가장 높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부분만 띄워놓고 보는 거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43%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시장이 간과하는 게 아닌가. 예. 그게 이제 기본이 돼서 또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 애플 아이폰에서의 개인정보 강화는 어느 정도 영향을 그 미칠까요? 악재는 계속 있고, 계속. 뭐 우리 장부상 의원님 그동안 계속 며칠 동안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트위터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치명적이지 네, 않았다고 오늘 않았습니다. 실적이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좀
개별 기업 관련된 구체적인 좀 그런 이슈라고 이제 보이고 그 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언론을 보면 틱톡을 좀 틱톡, 공격하는 의견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틱톡 유튜브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많이 밀렸는데 틱톡이 좀 더 자극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미국 뭐 의회나 이런 그 감독 당국에서 틱톡을 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지금 메타에 집중돼 있는 관심이 일로 좀 가면서 그러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뭐 틱톡을 미국 기업이 인수한다 뭐 막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얘기는 그렇죠. 다 쏙 들어갔어요. 그 한 2, 3년 전 네.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실리콘밸리에 저희 뭐 이번에도 젊은 분들 만나보면 많은 젊은 사람이 틱톡이 미국 회사로 알고 있다고. 그 의외네요. 의외입니다. 정말 틱톡은 저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안 앞으로도 할 해봤습니까? 예정이 없습니다. 제 결이 아니더라고요. 막 춤을 추고 뭘 하는데 시대 뒤떨어지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어쩔 수 많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적 인정했습니다. 발표된 나이 많은 어르신들 걸로. 두 분 모시고 제가 또 함부로 이런 얘기를 예, 하네요. 예. 자, 포드 4분기는 좀 저조했지만 실제로 가보셨던 전기차가 지금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전기차 그 머스탱 마키라는 네. 것도 한번 타봤고, 근데 이제 야. 그 몰아보지 못했고 이제 그 앉아보고. 운전석에 앉아보고 이제 뭐 그런 거죠. 근데 GM 실적 얘기를 한 2주 전쯤 제가 했었는데 GM이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냈고 포드는 좀 4분기가 저조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죠. 근데 포드가 한동안은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맞아요. GM을 맞습니다. 초과해서 발군의 실력을 보였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한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4분기에 5%. 근데 이제 GM은 이거보다 높은 9%였는데 한국에서 보면 현대차가 6%, 기아차가 7%.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쯤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전체로 보면 이제 포드의 영업이익률이 7%니까 국내 현대차 그룹하고 뭐 비슷합니다. 근데 금년에 2022년은 좀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20% 증가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CEO 짐 팔리가 잘하는 것 같아요. GM 그 CEO도 잘하지만 그래서 그 컨퍼런스 콜 4분기 실적을 얘기하는데 전기차 여기 이제 요즘 화제가 되는 픽업 트럭 F150의 라이트닝이라는 거 주문이 많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타본 머스탕 마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그 젊은이들의 그 스포츠카의 로망이었거든요. 엄청 많이 타죠. 그래서 이 전기차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퍼가 포드가 9배, GM이 7배. 그러니까 시장은 포드한테 프리미엄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잘하고 GM은 이제 그때 볼트 화재가 나면서 이제 LG 배터리로 그 전기차 전략이 조금 이제 후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포드한테 프리미엄을 주는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그 딜러를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 머스탱이 원래 그 오리지널 내연기관 머스탱,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독일차보다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이제 좀 저렴하게 그쵸. 스포츠카를 인조할 수 있고 오른쪽이 그 전기차.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현대 제네시스 EV60하고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주문이 많아서 지금 주문하면 제가 1월 달에 이제 물어보니까 한 반년, 반년. 여름에 인도가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실내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감탄을 했는데 그래도 역시 테슬라 모델 Y보다는 2%가 아닌 한 10% 부족한 걸로 저는 보는데 이 차 가격이 한 6만 불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Y랑 비슷하죠. 그래서 조금 그 파이널 터치나 이런 섬세함들이 부족한데 짐 팔리가 얘기한 게 우리의 목표는 전기차 생산 능력을 빨리 늘려서 60만 대까지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작년에 94만 대 생산했으니까 격차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얼만큼 앞서 있냐. 그리고 실제 또 다른 시사점은 이제 기존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어서 뭐 주문을 몇십만 대씩 받는다. 이제 이런 점입니다. 예. 네.
전기차 관련해서 사실 포드는 일반 이런 승용차보다 사실 픽업 트럭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이 굉장히 예, 예. 크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그러면 더 가중을 둬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F150. 그러니까 네. 국내는 저희가 이제 픽업 트럭이라는 그게 거의 없죠. 근데 이제 그렇죠. 미국은 자영업자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주말에 이제 뭐 싣고 가려고 여기 보면 이제 위에가 내연기관 F150인데 이게 뭐 누적적으로 400만 대가 팔렸다 그러나 그러니까 하여간 가장 미국 사람들이 픽업 트럭하고 SUV를 좋아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데 전기차로 이제 그 해서 새로 만들어서 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 주문이 몇 주 만에 20만 대를 초과했다고. 이제 아직 그 인도는 이제 고객한테 안 하는데 그래서 포드가 머스탕 마키도 그렇고 F150도 그렇고 전기차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배터리 공급은 SK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새로웠고요. 예. 자동차주 가운데서는 이번 주에 이제 포드 외에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저는 항상 친구들이랑 요 차 이름 얘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페라리. 말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잖아요. 페라리도 실적이 좋았나요? 페라리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티커가 레이스 RACE 재밌죠. 멋있네요. 뭐 근데 그 이 스포츠카는 그 독일보다도 이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라리 그다음 페라리 한 4천 동생쯤 되는 마세라티 여기 이제 비상장인데 람보르기니 다 이태리 계통이고요. 그래서 이제 페라리는 그 주가가 밀라노 이태리 회사니까 당연히 밀라노에 상장돼 있고 뉴욕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시총이 52조 원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10,000대를 만드는데 시총이 현대차랑 비슷합니다. 현대차가 시총이 한 50조쯤 되고 여기 이제 400만 대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카 중에서도 좀 하드코어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거고 이제 대당 가격이 한 국내 기준으로 한 4억 5천만 원 정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10,000대밖에 생산을 안 해도 이제 매출액이 한 6조 원쯤 되고 폴쉐는 이제 상장돼 있는데 volkswagen 그룹이고 그다음에 아스톤 마틴 007에 나오는 그 저 아스톤 마틴은 경영이 안 좋아서 시가총액이 뭐 한 2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기는 빚이 많고 그래서 독보적으로 페라리가 자동차에 대한 그 수요도 많고 경영 그 실적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5년 동안 연 26% 상승했죠. 뭐 그게 꼭 앞으로 좋을 거라고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보면 자동차 판매가 22% 늘었고, 그러니까 수요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년간 지금 주문이 확보돼 있다고 2023년까지. 그러니까 매니아가 그렇게 많은 거죠. 예. 아, 못 사겠네요. 사고 싶어도. 저 뭐 지금 이제 장 부사장님 주문 내시면 지금 안 사겠습니다. 2024년에. 못 그래서 저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급해서 안 사는 걸로 이렇게 괜찮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웃으시죠? 아니 바빠서 못 사는 겁니다. 아유, 바빠서. 오래 타면 허리 아파요.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매출액이 23% 네. 그러니까 6조 원쯤 되고 4분기도 아주 좋았다 그러고 이제 중국 매출이 중국 사람들도 원래 그 명품 차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중국 쪽 매출이 36% 늘었고 여기는 아주 고마진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도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 400대 정도 팔렸더라고요 보니까. 국내에서요? 네네. 누가 샀을까요? 제 주변에 한 번도 안 샀는데. 대단한데요. 누가 샀죠? 그럼 혹시 이거 전기차 버전도 있습니까, 교수님? 네네.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전기차는 2025년에 오픈을 한다. 그래서 3년 뒤. 여기가 재밌는 게 CEO를 그 반도체 전문가로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러니까 진짜 획기적인 변화를 획기적이네요. 하죠. 그래서 이제 매출도 좋았고 수익성이 작년에 사상 최고치였는데 영업이익률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그 LVMH, 케어링 같은 명품 제품 같이 에르메스 같이 자동차 회사가 마진이 25%니까 테슬라가 제일 높은데 15%. 맞죠. 물론 테슬라 이제 올라갈 더 여지가 있지만 자동차 회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평균 되면 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보적이죠.
그래서 이제 금년 2022년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회사가 그 추정치를 잡았는데 그래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한 1-20% 성장은 앞으로 계속 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워낙 명품이니까 퍼가 한 40배 수준이에요. 이제 그게 좀 부담이 되고. 근데 이제 장점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새로 뭐 슈퍼카를 만들어서 들어올 때가 없죠. 그다음에 고객 충성도가 워낙 뛰어나서 그래서 당연히 에르메스 같은 데가 이제 퍼가 50배가 넘거든요. 그럼 명품 회사들이 주가가 30-40배 보통 되니까 자동차에서도 여기는 거의 뭐 비저빌리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확실한 데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맞는데 뭐 40배가 좀 고평가된 건지 뭐 적정한지는 하여간 개인 그 투자분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변신을 하는데 지금 뭐 슈퍼카들 회사들이 다 전기차 전환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포르쉐의 전기차인 타이칸이 원래 911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이미. 반응이 좋고 여기는 이제 SK 배터리를 얹어서 하이브리드를 이제 페라리가 2019년부터 만들어서 반응이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EO가 반도체 센서 전문가다. 획기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이제 전기차를 공개하겠다.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이 회사가 3년 전만 해도 우린 전기차 안 한다. 페라리는 그 으릉 소리가 많이 나는 슈퍼카지. 우린 전기차 안 한다고. 근데 여기도 결국 세상이 바뀌니까 전기차 전략으로 바꿨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자를 생각할 때 항상 리스크를 리스크. 보자. 네, 왜냐하면 알죠. 리스크가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퍼가 워낙 높아서 퍼가 내려갈 가능성, 그다음에 전기차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 그다음에 여기는 신차를 항상 많이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자연스럽게 올리는데 신규 모델이 좀 지연될 가능성. 왜냐하면 전기차를 또 하면서 이제 좀 그 사람들이 바빠지겠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오를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4월에 애널리스트 데이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월가 애널리스트들 다 그 시승도 하고 그러는데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제 뭐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울 수도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한 5대 리스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이 페라리를 드림카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4억 하는 거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오너 드라이버 말고 그냥 주식을 사서 오너를 그러네요. 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그렇죠.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맨 유나이티드 좋아하는 분들이 그 회사가 상장돼 있으니까 주식 네. 사고 그다음에 뭐 헤르메스, 루이비통, LVMH 그런 명품 대신 또 주식도 사고 성과가 좋았으니까 여기도 뭐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페라리 네. 좋은 차죠. 네, 네, 좋은 좋은 차인데 비싼 차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 벌써 못 삽니다. 아유, 금방 타고 다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네, 뒤에가. 그렇습니다. 딱딱해서 허리도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주식으로 네. 만족하는 걸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오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항영입니다. 교수님은 왜 세미나 참석 안 하세요? 제가 약간 능력도 부족하고 아주 아이고, 시차 적응이 안 돼갖고 무슨 그런 말씀을? 시차 적응은 우리 네. 레머리 교수님이 더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남우 교수님 진짜 예전부터 좀 네. 알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차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차. 오늘 차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네. 그렇죠. 다른 산업에 대한 웬만한 산업 애널리스트 다 했기 때문에 네. 웬만한 산업은 이남우 교수만큼 아는 사람이 전 솔직히 대한민국에 없다고 보였어요. 오. 네, 저는 이남우 교수에 비하면 30% 되려나요? 알겠습니다. 밖에서 이남우 교수님 듣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리 이남우 켜놨습니다, 교수님이 네. 예, 맛있는 거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은 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안 할 수는 지수부터? 없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네. 또 많은 분들 걱정하실 텐데요. 딱 이거죠. 어저께 이제 7.2, 7.3 얘기했는데 네. 저는 계속 큰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지금도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7.5가 그 최고로 피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가의 시각이 일반적으로 3월 달 피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월은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7.5%라는 수준이 딱 보시면 여기 1980년 이후 최고잖아요. 80년 이후요? 이때거든요. 어때요? 딱 이때? 그게 아마 딱 보시면 14% 언저리인데요. 혹시 그때 여덟랭크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전 존재하지 않았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딱 이때가 그 오일 쇼크였을 때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어지러웠고 전 세계적으로 어지러웠을 텐데 그때는
밤 8시, 9시에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내일부터 기름값 오른다고. 예전엔 기름값이 다 정해 똑같을 때거든요. 기름값 오르면 밤에 막 나가서 기름 들어가면 주차 쫙 차서 정말요? 그때 이후 처음 이렇게 올라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건 팩트가 되겠고요. 맞네요. 그럼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우크라이나 그래서 혹시라도 전쟁 같은 비슷하게 나오면 유가는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어찌됐건 휘발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에서도 뭐 비축이는 풀건 어떻게 해서 안정시키려고 그러겠지만 힘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3월에 대한 거가 피크를 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냐 문제죠. 금리 보면 이제 10년물 금리가 드디어 2%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오늘 보시면 정확하게 2.045%까지 갔다 온 그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또 세상이 끝날 것 같잖아요. 안 끝나야죠. 안 끝나죠. 근데 이제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면 이게 뭐 맞아요.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얘기해서 주가 다 떨어질 것 같고 뭐 기술주가 난리 나고 뭐 성장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런 회사도 있고 안 그런 회사도 있다는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마진이기 때문에 그 금융주 이런 건 좋을 거. 금융주가 좋죠. 은행이나 돈 빌려주는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오늘 다 떨어졌는데요. 다 빠졌죠. 다 떨어졌어요. 네. 제가 오늘 몇 개 안 봤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 0.3%가 떨어졌을 겁니다. 1%가 안 되게 떨어졌어요. 애플도 한 2% 떨어졌지만 버크셔에서도 한 0.7%밖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뭐 텔러스나 이런 몇몇 기업도 사상 최고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리 대신에 이렇게 그 주가가 수익이 주가 떨어지면 뭐라도 대신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서 늘 말씀드리지만 섹터로 좀 배분이 좀 돼야 돼요. 섹터별로.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가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할 때 어떤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은 많이 있고 얘기마다 다르지만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가 한 3가지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주 소재주 아니면 산업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버틸 수 있는 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좀 갖고 가고 안 갖고 가는 자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걸 좀 갖고 가면 조금 이런 시장에서 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게 없다 그러고 나는 여전히 기술주나 성장주 좋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 흔들거릴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죠. 속상해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말씀은 저도 소위 성장이라는 거 나이가 젊어서 저는 여전히 성장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주를 좋아하지 않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장주가 제가 제 포트폴리오도 한 거의 80% 될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떨어졌겠죠. 저도. 그렇지만 저는 크게 뭐 고민을 안 해요. 꿈과 희망을 갖고 가면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나머지 일정 부분 또 배당 받는 것도 있긴 있으니까요. 이렇게 늘 얘기드리지만 좀 포트폴리오 좀 분산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이럴 때일수록 요즘 이번 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시장을 좀 편안하게 좀 다양한 시각으로 예를 들어서 극장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뭐 드라마도 보시고 뭐 스포츠도 보고 응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블러드 성적 오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3월 50bp 금리 인상.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는 거 아니야. 자기 이쪽에 한 표 던진다. 뭐 자기는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런 걸 원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7월까지 100bp 금리 인상. 100bp.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오늘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겁니다. TV에 나와서 뭐 여기 나와서 금리 몇 번 올릴 것 같으세요? 뭐 박사님 이렇게 물어보고 교수님 금리 몇 번 올릴 것 같으세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듣지도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만 쳐보시면 됩니다. CME Fed Watch 툴입니다. 3월 금리 전망이 제가 1시간 전에 뽑았어요. 3월 50bp 올라가는 거가 94.7%까지 올랐어요. 거의 다 왔네요. 어저께 20몇 %, 30몇 %였는데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94.7%고요. 그러면 다음은 여기가 12월입니다. 12월이라고 써놨죠. 아까 거는 뭐 있어요? 아까 거 여기 3월이죠. 3월. 3월이고 날짜를 바꿔서. 네. 날짜를 탭을 찍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면 175에서 200bp 올라가는 녹낌이잖아요. 1.75에서 이렇게 되면 7번이 36.4%로 가장 많은 수치가 됐죠 지금. 3번에서 7번까지 지금 2배 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 때문에 금방 움직이는 확률의 문제지만
그래서 이거는 일정 부분 이렇게 됐다는 것은 시장에서 상당 부분 항상 모든 것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 주식이 됐건 한국 주식이 약간의 상한가 하한가가 있어서 약간 개념이 다를 수 있고 되게 다른 나라는 다르지만 미국이라는 주식 투자는 그냥 모든 웬만한 이슈가 다 주가에 지금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이미 생각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이에서도 어제 올랐던 종목 가운데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네. 실적도 좋았고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에요. 네. 우리는 또 뭘 봐야 될까요? 예, 뭐 그 월가 의견까지 잠깐 보겠는데 네. 어저께 이제 숫자로 막 저희가 속보로만 전해드렸으니까요. 잠깐 보시면 디즈니 이건 전체 매출이 아니라 저는 이제 테마파크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저희 계속해서 하루에 4인 가족이 180만 원. 180만 원. 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보면서 저 정도일까 하는데 제가 어저께 또 집에 가서 댓글 오는 것도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미국에 사신대요 지금. 저희도 그분 영상 봤는데 맞대요. 본인은 작년 연말에 가셨는데 그분은 좀 상당히 아끼셨나 봐요. 아니 거기서 하루잖아요. 숙박이 아니고 그냥 하루. 지금도 하루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요. 아 근데 그분은 하루 똑같이 가셨는데 그분은 본인 스스로 제가 봤을 때는 아끼신 것 같아요. 1,000불 쓰셨다고 합니다. 정불도 4인 가족이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모르겠어요. 부사장님 말씀으로는 자연농원. 저는 이제 에버랜드. 에버랜드. 근데 에버랜드 제가 가본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에버랜드 가면 4인 가족 일단 입장료부터 시작하면 한 20만 원 나올 것 같고. 아 그런가요? 그거 많이 넘어. 물론 우리나라 근데 영업하면. 카드 할인 이런 게 많이 그쵸,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안 가봐서 뭐 아시는 분 계실 것 네. 같아요. 우리나라도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보면 주말 가격, 평일 가격이 다르죠. 다른가요? 그건 똑같아요. 아, 근데 또 똑같나요? 할인 받고 이러면은 네. 4인 가족 입장료 롯데월드는 한 네. 10만 원 초반에 끊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디즈니랜드 외국은 다릅니다. 보면 주말 가격, 평일 가격 완전히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그리고 썸머 기간이 길잖아요. 네. 썸머 기간 다르고요. 예, 봄방이면 봄방 가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 베이스 가격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11월 초에 평일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지금은. 근데 하여튼 어찌됐건 그분은 1월 3일에 그 유튜브 올리신 분은 1,500불을 쓰신 거고 또 어저께 댓글 남기신 보니까 그분은 1,000불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 디즈니 파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요번에 발표된 게 72억 달러인데요. 지난번에 35억 달러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자꾸 얘기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당 이익인데요. 주당이 전체 주당 이익인데 이게 적자 2번 났고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 아직까지 디비던드가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어제까지 발표가 안 났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난 거죠. 이익이 생각보다 2배가 늘어난 거가 주당 이익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월가 시각은 5명 정도가 최소한 나왔는데 투자기는 바뀐 거 없지만 목표 주가는 오히려 내린 것도 3명, 올린 것도 2이에요. 애매하네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몇 개월을 이어봤더니 이건 뭐 갑자기 뭐 나빠서 내린 것이 아니라 오래간만에 리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 그동안 떨어질 때 안 하다가 지금 냈는데 기존의 목표 주가를 내린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목표 주가 평균은 196달러, 200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괴리는 오히려 좀 상당히 또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괴리율은 한 30%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되면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은 늘 어려운 날은 어려운 얘기만 하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번 주에 줄곧 얘기하는 거가 서비스랑 이런 쪽이잖아요. 소비의 패턴의 변화인데요. 근데 이거는 그 두 가지 그림입니다. 왼쪽 기사 오른쪽 기사인데 제가 뭐 내용은 안 갖고 왔습니다. 전 읽어봤지만 왼쪽 로이터 기사인데 우리나라 일부 뉴스 나오는 모양이던데요. 이건 비판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덴마크가 모든 백신 여행과 관련 제한을 완전히 풀었거든요. 백신 패스는 완전히 풀었는데요. 어저께 요 왼쪽은 로이터 통신발 보면 스웨덴에서 팬데믹이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가 스웨덴에서요.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이건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 비판이 엄청 많아요. 말도 안 된다. 너무 서둘렀다 얘기하지만 어찌됐건 스웨덴은 끝났다고. 팬데믹이 오버됐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계속 과학자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경고하고 있지만 일단 얘기가 되겠고요. 이 오른쪽 기사는요. 특집도 기사인데 지금 보면 또 CNBC 지금 올라도 금방 찾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여행제를 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거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제가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분이 있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뭐 일본조차 일본이 외국인 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국민이랑 사는 외국 사람은 받아줬어요. 부부가 가면 들어가게 해줬는데 제가 알기에는 제가 한번 뉴스를 예전에 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외국 뉴스 본 거라서 호주가 외국 부부 있죠. 외국 국적이 다른 부부를 입국을 못 시켰어요. 안 받아줬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호주가 타이트하게 했었는데 호주랑 어저께 뉴질랜드가 같이 발표했어요. 백신을 맞은 사람 입국 받아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꽤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하시는데 필리핀이 지금 입국이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저께 필리핀이 역시 풀었어요. 입국을.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입니다. 전부 다. 백신 받은 사람을 지금 입국을 받아주는 걸 어저께 발표했고요. 필리핀이나 호주까지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 겨울에 여행 많이 가시는 곳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 갔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발리거든요. 발리가 지금까지 안 받았어요. 잘 안 됐어요. 현실적으로. 뭐 가는 수가 있긴 있겠죠. 높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근데 발리가 어저께 풀었어요. 백신을 맞은 사람도 풀었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코로나19의 이슈인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여행이나 제한을 많이 푸는 거가 되겠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코로나19의 시대에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나라들 우리나라는 아직 현실적으로 아니고 아직 멀었다고들 얘기하고 있지만 어저께 어저께 김석환 영의원인데 네. 어저께 한번 저도 잠깐 들었더니 과거 다른 나라 보면 30위 피크 치고 30위에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과학자 아니니까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저께는 이제 딱 이 시간에 부사장님도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에 실적 발표에서 디즈니를 말씀드렸잖아요. 디즈니.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오늘 시간에 발표된 것 중에 혹시 멘트 하신 적 있어요, 부사장님? 속보 전해드린 적 있어요? 별로 할 게 없어서 많은 실제로 오늘 실적 발표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이 펩시랑 펩시코죠. 코카콜라죠. 맞아요. 사실 코카콜라는 저는 60번째 배당 인상 발표할 자인데 아직 안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 뭐 나왔습니다. 곧 나오겠죠. 펩시는 이제 실적도 좋게 나왔고 두 개 다 좋게 나왔고 배당도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안 나왔고 아마 마텔 있죠. 마텔. 마텔. 여자 잘 인형이요. 잘 나왔습니다. 그 인형 이름이 뭐죠? 어제 바비. 그게 바비. 마텔이잖아요. 예. 그 실적 상당히 좋게 났고 가이던스 올려나면서 주가 제법 오늘 아마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 중에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가지 말씀하시면 다 아는 회사들이 있고 여행 갈 때 여러분들 예약할 때 사이트 어디서 하세요? 보통요. 저 인터파크. 인터파크인데 외국 이름인데 아고다? 외국 이름인데 우리나라 것 같은 어딘지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 두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저께 보여드린 게 부킹홀딩스잖아요. 또 하나가 익스피디아입니다. 익스피디아. 익스피디아에서 익스피디아가- 저도 해요.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러세요? 많이 올해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요? 해야죠. 중요한. 잠시 전에 여행을.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왔습니까? 뭐 딱 이거죠. 0.6달러, 60센트가 예상됐는데 1달러 하면서 정확하게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시간에서 5.21%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200달러 정도면 아마 거의 최고가가 갈 겁니다. 사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얼마만 이유 자꾸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쉽게 해서 저도 이 주식 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실 때 안 좋은 날 너무 안 좋은 것만 보시면서 큰일 났다. 보지 마시고 세상의 변화를 보시라는 얘기죠. 지금 소비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 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술주 엄청나게 시장에 작년만큼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빅테크라는 기업들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빅5 이런 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 8천억 달러입니다. 8천억 달러. 그러면 1,000조 원을 갖고 있는 이들인데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구글 알파벳의 광고 시장이 무섭잖아요. 알파벳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 아닙니까? 물론 제품도 몇 개 있죠. 그렇지만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이잖아요. 그 중에서요. 제가 어저께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구글에 관련된 유튜브의 모든 광고 중에서 딱 여행, 호텔, 자동차 이런 거 예약하는 거 있죠. 여행 관련된 딱 그런 광고가 18% 주공도 가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그게 엄청 이번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 관련된 광고가.
자, 이 와중에 사상 최고치입니다. 익스피디아. 아니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제대로 딱 팬데믹 종료 선언이 되고 나서 여행 예약하려고 하면은 엄청 비쌀 것 같은 거예요. 못 하고. 그래서 저는 취소해도 환불 수수료가 없는 그런 거를 미리 해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그거로 들어요. 말하면 처음부터 약간 좀 비싼 표를 사시면 되죠. 그렇죠. 살짝 그걸 다 올라가는. 파니까 익스피디아 이런 데서 하시면 대부분 다 그런 게 있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발리를 제가 그래서 또 찾아봤죠. 발리요. 그러니까 전 그런 거 막 찾아보거든요. 발리가 그 팬데믹 이전보다 보통 지금 70% 80% 비행값이 올랐을 거요. 발리 가기 위해서. 비싸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갔다 오면 저도 해당됐지만 제가 열흘 우리 이남우 교수님은 7일 동안 격리하셨거든요. 네. 저보러 지금 가라면 못 가죠. 일이 있으면 가겠지만 놀러? 못 가거든요. 근데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 이게 자꾸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면서 세상을 좀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내일 하는 겁니까 부사장님? 주말 라이브. 주말 라이브. 주말 라이브는 저희 집에서. 좋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여기서 송출할 테니까요. 송출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또 내일 주말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스피디아 방금 확인해봤었는데 주가가 여전히 애프터마켓에서는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틀밖에 안 해서 그런지 이번 한 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주말에 오전에 우리 3프로TV 그리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서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하십니까? 아마 녹화로 올릴 녹화로? 거예요. 녹화로. 예. 네. 라이브 같은 녹화로 두 분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에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